네, 안녕하세요. 주경야독의 이 대표입니다. 자, 오늘 이제 셀트리온 합병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호재인지 악재인지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자, 공부 차원에서 오늘 셀트리온 합병에 관련된 부분들 아주 간단하게 5분 안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합병 가이드가 최초로 발표된 시점은 21년도예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제 구체적인 가이드를 좀 만들어 나가는 과정으로 시간적인 부분들이 많이 소요가 좀 되었었고요. 자, 3사 합병에 대한 디테일적인 부분들이 발표된 것은 23년 상반기입니다. 자, 3사 합병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경영진의 논의들이 한참 진행이 좀 되었었고요. 자, 그 이후부터 순차적인 합병 모델이 좀 발표가 됐는데 아시다시피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합병을 먼저 1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셀트리온 제약 합병을 2차로 진행하면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공식 발표를 하게 되었죠. 따라서 이제 통합 3사가 최종적으로 합병하는 모델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단계별 합병을 진행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셀트리온 측은 이해관계가 그 어떤 것보다도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은 차라리 단계별로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자, 예전에 이제 메리츠 금융 지주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련해서 3사 합병이 진행이 됐었죠. 그 당시에도 뭐 특별한 이해관계 없이 굉장히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셀트리온은 왜 이해관계가 복잡하다고 언급을 했을까요? 저는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을 어느 정도 염두를 좀 해두고 한 코멘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뒤이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어쨌든 서정진 회장은 이렇게 셀트리온 3사 합병을 결정하게 된 그 계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자, 합병에 대한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원가 경쟁력 확보에 따른 경쟁력?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합병을 하게 되면 원가 경쟁력이 확보가 됩니까?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있는 보통 셀트리온 3사였기 때문에 뭐 원가 경쟁력 확보된다는 의미는 사실상 맞지 않다라고 보고 파이프라인 확대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합병한다고 해서 파이프라인 갑자기 확대가 돼요? 그런 것들을 3사가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었을 뿐이지 파이프라인이 갑자기 신규적으로 확대가 되는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것들을 언급을 했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신약 출시에 따른 매출 증대. 이것도 여러분 신약 출시가 합병을 해야만 진행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아니죠.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이 얼마든지 R&D에 투자해서 신약 출시를 위한 이런 발돋움을 마련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합병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 요거 딱 한 가지만 얘기하기는 사실 좀 애매하고 경영권을 위해서입니다 라고 언급하는 것도 사실 좀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부가적인 부분들을 좀 그냥 여러 가지 가져다 붙인 것 같아요. 사실상 효과는 합병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 즉 3사가 나눠서 여러 가지 뭐 마케팅 비용, 여러 가지 뭐 본사 비용 여러 가지가 발생을 했겠지만 이것을 한데 묶어서 그죠? 고정 비용을 어느 정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는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좀 추정이 됩니다. 자, 지금 사실 셀트리온 3사 합병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주주분들도 계시고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 때문일 겁니다. 자,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이렇게 세 가지의 회사가 있었던 이유는 내가 어떤 사업이 딱 마음에 든다. 예를 들어 바이오시밀러를 생산하는 셀트리온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셨을 수도 있겠죠. 그런 주주분들은 이 3사를 동시에 보유한 게 아니라 셀트리온이라는 종목 딱 한 개만 보유해도 가치에 대한 증진을 같이 맞아볼 수가 있겠죠. 반면에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 나는 글로벌적으로 마케팅과 판매를 독점하고 있는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사업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헬스케어 딱 한 종목을 매수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합병을 발표하다 보니까 나는 별로 보통 좋지 않다라고 생각했었던 바이오시밀러 이 생산하고 있는 셀트리온 가치까지도 같이 겸비를 해야 되는 순간이 오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신약 개발, 국내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나는 국내는 관심 없어요. 나는 글로벌적인 부분만 보고 싶습니다. 하셨던 분들도
뭐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현재 같은 사업에 영위 중인 것들을 다 염두를 해둬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한 가지의 사업만 관심 있었던 분들은 지금 사실 셀트리온 3사 합병은 그렇게 좋은 호재 소식은 아니었을 것으로 좀 추정이 됩니다. 자, 어쨌든 합병을 원하지 않는 주주 같은 경우는 매수 청구권을 요구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특정 금액으로 회사가 주식을 사들이는 제도를 의미를 합니다. 나는 합병에 반대합니다 하시면 여러분들은 매수 청구권을 요구하셔서 회사가 주식을 사들이게끔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요구를 하시면 되세요. 자, 3사 동시 합병을 진행하게 되면 합병 실패 확률이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아시다시피 3사를 동시 합병하려면 무슨 문제점이 발생합니까? 3사 주가 관리를 선행해야겠죠. 주가 관리를 해야겠죠. 예를 들어 셀트리온 제약만 갑자기 급등을 해요. 그죠? 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에 따른 신주를 더 발행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합병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혹은 예를 들어서 주가가 훨씬 더 많이 빠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다수의 주주분들께서 매수 청구권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엄청난 자본을 투여해서 주식을 사들여야 됩니다. 자, 지금 셀트리온 측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게 1조 원 정도의 매수 청구권은 우리가 가능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1조 원 이상의 매수 청구권을 요구하는 주주분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사실상 합병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회사에서 변화가 생기는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매수 청구권을 요구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셀트리온은 15만 813원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매수 청구가 가능하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67,251원에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방송을 찍고 있는 10월 17일 기준 주가로 봤을 때 셀트리온이 14만 5천원이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6만 5,100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약 한 3% 정도 되나요? 요 정도의 지금 갭 차이가 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매수 청구를 토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된다면 합병이 무산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국민연금이 7%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합병 찬성 가능성이 90%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만큼의 매수 청구를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합병 결과는 정확하게 조만간에 나올 것으로 좀 추정이 됩니다. 자, 합병 반대 의사 통지 기간은 20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합병을 반대합니다. 매수 청구해주세요. 라는 것들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20일까지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종 합병은 12월 28일 날 결정이 돼서 합병 신주 상장일은 1월 12일 이때 신주가 상장이 됩니다. 따라서 1월 달까지는 주가 변동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좀 추정이 돼요. 1월 달까지. 그래서 셀트리온 주가 자체는 1월 달까지 움직일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하여간 합병이 진행되게 되면 서정지 회장은 본인이 원했었던 셀트리온 홀딩스라는 종목을 토대로 셀트리온을 보유하는 이런 쪽으로 지금 지배구조가 완성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 좀 특이한 점이 좀 있어요. 자, 셀트리온이 이번에 합병을 좀 발표하게 되면서 사실 자사주를 어떻게 활용할까? 자사주를 소각할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가져갈 것인가? 전 이 부분이 가장 궁금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좀 보게 되면 지금은 보유 관점에서 보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개인 투자자들을 위했다라면 이 자사주 부분들을 모두 소각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정책들을 좀 수립을 좀 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 셀트리온이 자사주 3% 갖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자사주 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합병하게 되면서 그대로 자사주를 누가 가져가게 돼요? 이렇게 셀트리온이 가져가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자사주 부분도 상당히 많이 늘어날 텐데 이것을 소각하지 않게 지금 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즉 이번 합병은 도대체 누굴 위한 것인가를 봤을 때에는 소액주주들을 위한 정책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를 위한 정책이에요? 최대주주, 즉 서정진 대표를 위한 부분입니다. 소액주주를 위했다면 자사주 소각 결정을 반드시 진행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엔 또 재미있는 코멘트를
지금 사실 서정진 회장이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만약에 이번 합병이 조금 무산이 되게 된다면, 너무나 많은 매수 청구로 인해서 합병이 무산된다면 나는 또 다른 카드가 한 가지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전 그 부분이 무엇일까를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당연히 개인 주주들을 위한 정책을 어느 정도 펴줘야만 합병에 찬성하는 부분들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뭘 가져다 놓을까요? 전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셀트리온과 헬스케어가 만약에 합병을 하게 된다면 전량,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각각이 가지고 있는 자사주를 전량 소각하겠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확률도 있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소액주주 입장이라면, 저라면 본인의 지분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당연히 채택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셀트리온 합병에 대해서 오히려 반대하시게 된다면 셀트리온 측에서 당근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더 드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자사주는 소각하지 않는 이상 가치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외국과 같은 경우는 자사주 자체를 빼고 유통 비율에 대해서만 이제 시가총액을 보통 계산하곤 하는데, 우리나라는 자사주를 매입하고서 소각하는 사례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본인들을 위한 정책으로 핍니다. 자, 3% 룰이 있죠. 그죠? 최대 주주는 3% 이상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3% 룰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사주를 회사 자산으로 매입을 해서 이거를 누구한테 줘요? 우군한테 줍니다. 나중에 경영권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경우에 우군 쪽에 이 지분 가치를 넘김으로써 본인들의 이해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도 이런 사례를 좀 지금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라면 지금 현재 셀트리온 합병이 한번 무산되고 다시 한번 당근을 토대로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합병을 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번에는 합병을 반대하셔서 매수 청구하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주들에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오늘 여기서 간단하게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내용 도움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셔서 추후에도 주식에 관련된 좋은 정보들 아낌없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